를 도입하게 되면 정확도도 높아지고 효율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회사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 전 새로 문을 연 서울 명동의 한 호텔. 로비에 들어서도 직원이 없고 창구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 로봇이 손님을 맞아줍니다. 어서 오십시오. 체크인은 무인 키오스크에서 합니다. 룸서비스도 로봇이 합니다. 객실에서 전화로 주문하면 로봇이 수건과 물을 갖고 혼자 알아서 객실로 찾아갑니다. 팔을 길게 뻗어 문도 두드립니다. 룸서비스 hen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은 로봇을 더 편하게 느낍니다. 로봇은 이제 우리 생활 가까운 곳까지 침범했습니다. 치킨도 튀깁니다. 알아서 밀가루 반죽도 입히고 펄펄 끓는 기름에 넣었다 시간에 맞춰 꺼냅니다. 사람처럼 튀김 태울 위험은 없습니다. 아예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무인 로봇 카페도 등장했습니다. 국내 취업자의 43%가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고위험군 종사자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구매력 있는 노동자가 사라지면 상품을 만들어도 팔 시장이 없어집니다. 자본주의 경제 자체가 위협받는 겁니다. 그 로봇가 와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실어주면 걔가 또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웨이터를 볼 일이 별로 없게 되는 거죠. 음식을 하러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음식을 서빙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중간중간 테이블 점검하시는 분 말고는 웨이터는 없어요. 그냥 덩그러니 테이블에 이제 번호만 써 있고 우리끼리 앉아서 이제 먹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그게 굉장히 실감이 났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 키오스크 있잖아요. 무인으로 가게 되면 사실 그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그거 할 줄 몰라가지고 거기 앞에 그냥 서 계시는 분들 많던데 그거 정도는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왜냐면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이제 뭔가 서비스를 요청하고 주문을 하고 이러던 시스템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게 굉장히 빨리 앞당겨져서 키오스크가 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AI라든지 로봇이랑 공정한 시대가 이미 왔어요. 혹시 토마스 프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계적인 미래학자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을 다들 끄덕끄덕 하시죠? 그런데 엘빈 토플러 사후 이후에 가장 유력한 이분이 구글에서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예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KBS 오늘 미래를 말한다는 프로그램에서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유명한 이 얘기를 이분이 하셨던 거예요. 이 토마스 프레이는 굉장히 영향력 있으신 분이고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직업, 이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세계적인 석학이 모여있는 싱크탱크인 다빈치 연구소의 소장님이기도 하시고 전 세계에 이분은 IQ를 측정할 수 없다는 분이에요. 세계적인 천재이고 IQ가 가장 높은 분들이 모여있는 곳에 계시는 일원이기도 하신데요. 이분께서도 뭐라고 했냐면 10년 후에는 한 사람이 10개 정도의 일을 하는 프리랜서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자 보세요. 심리 전문가, 교사, 사회복지사, 의사, 저술가 혹시 여기 해당되는 분 계세요? 가족 중에? 여기 다 PM하고 계시죠? 10년 후에 사라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으로 꼽혔어요. 이렇게 보니까 직업의 개념 사라질 것만 갖고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는 것만큼 새롭게 창출되는 직업군도 당연히 있어요. 그 중에서 보면 제가 제일 눈에 들어왔던 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노화방지. 어저께 제가 요즘에 하나의 이제 뉴스킨 사업자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그분들에게 제품을 먹던 소비자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 뉴스킨을 드셨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분이 제 설명을 쭉 들어보면서 NTC를 들어보니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이제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제품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이게 에이지락이 아니라 에이지백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똑똑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알아들으셨냐고 했는데 노화 방지 산업, 우리가 젊고 아름다운 세포가 다시 회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돌아가겠지. 이전으로 돌아가겠죠. 그럼 노화 방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목해야 할 미래 산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가 눈에 번쩍 들어왔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은 왜 하나요? 직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죠.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이 생기면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자아실현을 하기 위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직업을 이렇게 구분하다 보면 이 5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자, 의사분들 되게 부럽잖아요. 근데 그 가족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은 의사 사모님. 의사는 정작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가족들이 누릴 수 있죠. 근데 이도 전문가들은 특히 내가 만약에 성형외과 의사인데 손을 다쳤어. 이러면 그때부터 캐리어가 끝나는 거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전문가이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 두 번째, 뭐 돈은 없는데 시간이 많은 뭐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직장인 자영업자들은 남이 부자가 되는데 내 시간을 다 써주고 있느라고 정작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건지 모르겠죠. 자, 그리고 돈도 있고 시간도 많은데 노화와 질병이 있는 거죠. 남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너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부자가 아니라 환자가 됐다는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 게 바로 타입 4인데요. 보통 대부분의 타입 1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넘어가죠. 자, 그런데 만약에 돈도 있고 시간도 여유롭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여행. 네, 저는 평생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떠돌면서 살고 싶어요. 집시처럼. 제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사람들이랑 원하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5번으로 가는 게 가장 우리가 원업이잖아요. 그런데 5번으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갈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있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알아보실만 하겠죠. 자, 요즘에 유명한 사람들 여기 다 나오시네요. 아까 토마스 프레드 나왔는데요. 이분은 세계적인 유명한 경제학자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되게 잘 아시겠죠?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는 웰니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가장 거대한. 자, 저 책 이름이 넥스트 트릴리언이라는 책인데요. 다음번 우리 백만장자가 아니고요. 천만장자가 어디에서 나올까거든요. 근데 이 책의 요약본을 보게 되면 웰니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웰니스. 그리고 이거를 제조하는 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웰니스의 기회가 있다고 해서 당장에 약사가 돼야 되고 의사가 돼야 되고 이 제품을 막 연구해서 만들어야 돼. 그럼 우리한테 기회가 있나요?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들 서비스를 제조하는 것보다 이들 제품과 서비스를 유통시키는 곳에서 우리가 천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행이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웰니스가 뭐냐? 자, 웰니스는요, 웰비잉과 피트니스의 합성이에요. 그래서 웰니스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균형을 말한대요. 여기에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진국에서는요, 예방의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중간 과도기에 있죠. 예전에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거나 수술하거나 병원에서 의존하기 굉장히 급급했죠. 근데 지금은 이런 건강, 이런 산업을 통해서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게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어느 시대에나 사실 사회적인 어떤 시대적인 문제는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의 문제 중에 하나는 사망 원인이 너무 이렇게 암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돌아가신 분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유병 장수 시대인데요. 유병 장수 시대가 너무 많아졌죠. 이렇게 심혈관으로 떨어져서 이제 돌아가시지도 않고 병원에 오래 계신 분들은 일단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가족 중에 한 명이나 누군가는 간병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한 명을 오로지 자기 옆에 돌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돈을 너무 많이 쓰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런 질병을 가장 먼저 예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건강식품 매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면역관리, 건강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조, 4조에 이렇게 육박하던 것이 갑자기 5조를 돌파하면서 지금 향후 몇 년 안에 5배 이상이 더 커질 거라고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잘 찾으면 기회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 이런 건강식품에 돈이 있고 그것을 제조하는 것보다 유통하는 데 돈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유통의 흐름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는 당연히 일반 유통 속에서 유통이 다단계예요. 아주 많은 단계를 하고 있죠. 저 끝에서 우리는 300원짜리 제품을 10,000원에 샀었어요. 그런데 요즘 소비자들이 굉장히 정보력이 많아지면서 똑똑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다 보니까 단단계로 줄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는 줄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조금 싸게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비자가 물건을 싸게 사는 걸 좋아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뭔가 같이 우리도 유통에 참여해서 수익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단순히 싸게 사는 걸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전통적인 유통 방식은 기업이 주도하는 기업 주도형이었어요. 모든 이익을 소비자한테 체크만 따가지고 모든 건 다 기업이 가져갔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다단계 유통이 단단계 줄었는데 이제는 더 진화해서 한 단계 유통이 된 거예요. 직거래 유통. 자, 그래서 소비자가 주도할 수 있는 마케팅이 되었는데요. 이게 장점은 뭐냐면 당연히 단계가 줄어드니까 중간 마진이 빠졌겠죠.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가 제품을 만나볼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현금 이익을 줄 수 있는 캐시백 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뭐 전통적인 기업들은 정말 몇십 년 동안 몇 대가 걸쳐서 기업 가치가 커졌다고 하면 이것은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아주 갑자기 성장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왜 탄생이 되냐면 소비자들이 그동안은 소비만 했었는데 기업가들이 서로 살기 위해서 윈윈 전략을 위해서 서로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이름으로 프로슈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비즈니스의 핵심 주체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도 이런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고 어떤 아이템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가 관건이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래는 기업들만 가지고 있는 어떤 자본이 크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개인들도 플랫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방송이라고 하면 공영방송만 생각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케이블 방송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는 1인 체제, 1인 미디어, 유튜브. 개인이 자기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도 개인이 가지지 못할이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플랫폼의 그 다음 관건은 뭐냐면 내가 플랫폼에 멤버십을 가두고 이 멤버가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돼. 이곳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머물러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일단은 회사가 튼튼하고 안정적이어야 돼요. 내가 멤버십을 굉장히 많이 플랫폼 안에 모셔왔는데 회사가 갑자기 없어진다? 굉장히 곤란하겠죠. 자, 그리고 제품. 여기저기서 다 파는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면 굳이 여기서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조금 싸게 주는 이익 말고 캐시백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내가 같은 노력과 같은 매출을 올렸을 때 더 많은 보상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곳에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인 것인지 그리고 지금 시대적인 타이밍이 맞는지 이 네 가지가 다 맞아야지만이 이것들이 성립하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회사는 프리미엄의 약자인 PM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독일 회사고요. 지금 웰니스 분야에서 유럽 내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유럽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55개국, 올해까지 지금 7개국이 오픈을 예정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회사이고 아시아에서도 지금 현재 1등을 하고 있는 웰니스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만드신 분, 상시하신 분은요. 지금 현재 이 PM이라는 회사는 30년이 됐거든요. 30년 전에 상시하신 분하고 현재 회장님이 같은 분이세요. 이런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근데 이 rolf sorg라고 하는 회장님은요. 2009년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리더 2위에 선정되신 분이에요. 이때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빌 게이츠 있죠. 네, 빌 게이츠가 4위의 랭킹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위라고 하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리더다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수상도 하셨었고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나 철학은요. 본인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건강한 삶을 주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회사가 지금 보면 이 덤앤브레스트라고 하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리서치 기관에서 100점 만점에 99점으로 이 회사를 평가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 혁신적인 기업의 탑 100에 20년 연속 랭킹된 회사이기도 해요. 원래 N사였었어요. 그리고 U사라든지 그 다음에 H사라든지 아주 쟁쟁한 건강을 대표하는 회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 고작 4위, 4년 차에 되고 있는 이 PM이라는 곳이 이렇게 빠르게 3위까지 왔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저도 이제 여기저기 제품들을 많이 검증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안을 많이 받거나 정보를 많이 받는데요. 사실 카탈로그를 보게 되면 이름만 다르지 너무 식상하고 너무 똑같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PM을 알아보고 PM을 일을 해보고 싶다고 결정한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이 NPC였거든요. 자, 이 NPC를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는 음식을 먹잖아요. 좋은 음식을 왜 먹어요? 내 세포가 건강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가장 가깝게는 생존인 거죠. 그런데 이게 내 세포 때까지 얼마큼 도달할지는 아무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쵸? 그냥 소장에서 흡수가 잘 돼서 좋대라는 이 정도만 얘기를 들었을 텐데요. 생체 이용률 98%를 논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외적으로 세포 수준까지 영양소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으로 도움을 줍니다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그걸 알때 쯤 되면 이미 뭔가가 많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럼 병원에 가서 CT나 MRI를 찍고 우리 속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몸속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미세한 구멍이 뚫렸거나 아니면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있거나 그런 것들 미리 가서 예방을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게는 내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 반응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결과를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추적장치라고들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그 속 가서 세포를 재생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준다는 거죠. 자, 이 마이크로 솔브 기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은 수용성으로 되어 있죠. 70%가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소를 먹었을 때 지용성 기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수용화된 우리 몸에 최적화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간에서 단즙이라는 게 나와서 그것을 소화 분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거죠. 기름을 물에다 떨어뜨려서 1년이 지나면 기름이 물에 녹나요? 절대 녹지 않죠. 자, 그런데 이 뒤에 나오지만 이것은 모든 것을 수용화를 시켜서 마치 물인 것처럼 우리 몸 흡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말하고 있어요. 혈관 청소부인 액티바이즈 보게 되면 지금 거의 전 제품에 이 NTC 특허 마크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 마크를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느끼시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며칠만 드셔보시면 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빠르면 5분 안에, 늦어도 15분 안에 액티바이즈 드시게 되면 내 몸에 반응이 느껴지죠. 근데 사람마다 다 반응이 달라요. 그것은 내 몸에 필요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산소를 공급해주고 체온을 올려주고 체온이 1도 올라오면 면역은 5배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몸의 구석구석 그리고 피로 회복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중간에 운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손끝, 발끝, 머리끝 수족냉증 있으신 분들은 혈액이 잘 공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체온 상승이 되면서 수족냉증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좋아지고 또 내장지방을 태워주는 효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파워 칵테일인데요. 이거는 올인원 하루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이 한 포로 올인원으로 드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영양제 내가 드시고 계시는 유산균이랄지 식이섬유랄지 유산균의 먹이랄지 그다음에 전체 항산화 비타민이랄지 그런 것들을 5가지 정도의 가지고 계신 영양제를 이 한 포로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작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56가지였는데 최근에 3가지가 더 업그레이드해서 59가지인데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놓고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자, 그리고 리스트레이트. 우리가 근사하게 집을 지어놨는데 그 집에 전기가 없으면 그 집에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겠죠. 우리 몸에 모든 생명활동과 효소라든지 모든 작용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보효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네랄이 없이는 어떤 반응도 몸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죽은 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곳에서 만약에 미네랄이 부족하면 미네랄은 우리 몸에 딱 4%만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그 4%가 부족했을 때 900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 대부분의 미네랄은 다 지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있는 미네랄을 많이 먹어봤자 소화 흡수가 안 돼. 거기까지도 괜찮아. 흡수가 안 되는 건 어디에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그렇죠. 찌꺼기를 몸에 쌓여서 또 다른 질병이라든지 이런 불편함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이게 수용화가 된다는 것은 쓰고 남은 것은 몸 밖으로 자연히 배출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안 들어줘. 자, 아낌없이 틀어놨습니다. 와, 더 밝아져. 오늘 뭐 생일이 지난 사람이든 앞으로 생일이 다가올 사람이든 오늘 미리 다 이렇게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게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의 모든 자율신경 기능들은 다 생체, 에너지, 전기작용을 눈에 안 보이는 작용을 다 서로서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다 이렇게 알아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몸속에 들어가면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런 효과를 내는데 이미 미네랄들이 많이 하단계였던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굳이 보여주지 말고 이렇게 설명해도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액티바이트 뒤에 굳이 한 스푼을 써줬으니까 자기도 굳이 그대로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설명을 보내드려요. 한 스푼은 그만큼의 역할을 하고 5스푼은 끝까지 보내야 한다는 걸 보여드리면 어떤 회사에서 어떤 회사든 한 나라에 들어와서 첫 번째 매출을 30억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120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PM은. 그래서 PM사의 직원들도 엄청나게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저 곡선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 같죠?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1위 하고 있는 회사가 1억 3천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미미하게 머물러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속도로 가다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3년 정도 지나면 그 매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는 멈춰있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업적으로 망설이거나 아니면 PM을 어설프게 들어가서 타이밍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이거 보여드리거든요. 지금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우리는 3년 이상에, 그리고 저는 보통 우리가 그 그래프 있잖아요. 3년에서 5년 사이가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하는데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그게 1년 더 연장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2, 3년 정도 당신 성공할 때까지는 이 타이밍이 그대로 살아있다. 근데 당신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대까지가 이 기간 안에 들어와야 그 평판한 멤버십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정보를 듣고 나면 5번의 삶이 나의 것으로 조금은 가깝게 다가오는 느끼시나요? 네. 공유하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평생 그분에게 고맙다.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 가족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롤프 소르그 회장님께서 살고 싶은 삶은 우리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누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쓰지 마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선물 같은 일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 말이 제가 이런 그 직접 판매를 시작할 때 가장 들었고 항상 뇌리에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저도 이제 11개월 차가 됐잖아요.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막 가입이 되고 있어서 잠자는 동안에도 가입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 자유, 그다음에 시간 부자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압도적인 회사, 압도적인 제품 보상 타이밍, 이건 정말 나무랄 게 없어요. 이런 회사를 만나려고 하면요, 우리는 60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해요. 60년 후에 나는 몇 살일까요? 120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잡아야 되는데요. 자, 이런 회사와 제품과 보상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뭘까요? 보상이요. 보상 기다리고 있죠. 잠깐 기다리세요. 제일 중요한 건 나예요, 나. 제가 사실은 이 준비를 하면서 여기다가 쓰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그릿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GRIT, 그릿이거든요. 이 심리학자가 성공과 성취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투지 또는 용기라고 한대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재능보다 노력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담대함과 낙담하지 말고 매달리는 끈기, 뭔가 끝까지 하는 투기 있잖아요. 햇볕이 막 내려지잖아요. 우리가 종이를 태우려고 돋보기를 대고 있죠. 근데 조금 있다가 내 거는 안 타! 그리고 도망가시는 분이 계시고 연기가 스물스물 올라갈 때까지 이 돋보기 손잡이를 놓지 않는 분이 계시죠. 저는 그게 바로 그릿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침내 종이는 탈까요, 안 탈까요? 타죠. 내가 단지 그것을 돋보기를 중심에 놓고 조금 충분한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던 거이잖아요. 그래서 몇 년에 걸쳐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제 인세소득을 집을 짓는 거예요.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멤버십으로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땅을 깊이 파는 이유는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한 거잖아요. 깊이 파고 지어야 그 건물이 완성돼야지 그때부터 소득이 창출되는데 왜 건물 짓다 말고 건물이 안 올라간다고, 왜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원리는 우리가 4년제 대학을 나오고 그때까지 투자를 하고 또 회사에 들어가서도 몇 년 동안 입사해가지고 그 신입사원 그 기간을 거치잖아요. 그때는 사실 뭐 월급의 급여에 뭐 몇십 프로밖에 주지 않는 걸 다 견뎠는데 왜 이곳에 와서는 단기간에 자꾸 이렇게 승부를 내려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평범한 지능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도 열정과 끈기로 노력을 해야 성취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끈질기게 붙어서 될 때까지 하는 그런 힘을 그릿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저희 같이 읽고 있는 그 쇼더플란 책에도 이 단어가 나오길래 제가 다시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천재도, 그 똑똑한 천재도 99%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시간과 노력과 끈기를 가지고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냐, 저는 거기에 좀 집중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혼자 하는 싸움은 굉장히 외로워요. 지금 해답하기 성황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 혼자 할 때는 일의 다수는 먹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같은 시간에 같은 제품들을 먹고 있으면서 서로 좋아지는 것들. 나는 벌써 몸이 가벼워졌어요. 나는 아직 아니지만 나는 벌써 체지방이 1.5kg 줄었어요. 이런 것들 나누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만 하고 포기하려고 했지만 하루를 더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시스템을 운동장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집중력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떠들면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독서실을 갔어요. 집에서는 책상 정리하다가 2-3시간이 가는데 독서실에 가면 다들 조용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도 공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줌이라든지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저 사람 이 사람 얘기도 들으면서 우리가 또 동기부여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운동장 나혼자 뛰다가 넘어졌어. 그러면은 짜증나. 그리고 집에 갈 수도 있고 그냥 걸을 수도 있고 잠깐 쉴 수도 있는데 운동장 계속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서 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을 운동장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 그릿이 정말 부족하다. 그럼 운동장에 계속 남아있으셔야 돼. 집에 가시면 안 되고. 많이 보시면서 나도 계속 랠리. 얼마나 좋은 운동장이에요. 그리고 이런 강의장들.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다들 리더 사장님들 모셨는데 신규 사장님들을 이런 환경에 노출해서 백날 얘기하면 잔소리인데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느끼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스스로 변화해요. 그래서 빈배가 은배로 갔다가 금배로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